전 대통령의 재판 불출석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예. 박 전 대통령이 지난 11일 발가락 통증을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한 데 이어서 오늘과 내일로 예정된 공판에도 출석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제출했습니다. 아, 이틀 출석 못한 건 알았는데 13, 14일에도 또 못 나오겠다? 예. 발가락 통증이 심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지만은 검찰과 교정당국 등에서는 의도적인 재판 지연 전술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박 전 대통령 발가락 통증 불출석 왜 믿음을 주지 못하나 이렇게. 일단 그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발가락 상태가 제일 중요한 건데 네. 뭐 크게 다친 거 맞습니까? 법무부와 교정당국, 검찰 등에 확인해 보니까 외부에 상처가 있거나 뼈가 골절돼서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럼요. 박 전 대통령은 내성 발톱이라고 예. 발톱이 자라면은 피부 안으로 파고 들어가는 그런 증상이 있었는데 내성 발톱이라는 예. 게 있어요. 예. 그 때문에 평소에도 약간의 통증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하. 그런데다 최근 화장실로 들어가는 쪽 문턱에 발가락이 부딪히면서 통증이 심해졌다는 겁니다. 아까 원래 내성 발톱이었는데 또 발에 문에다 발을 찧으면서 예, 문턱에 예. 찧은 거예요? 친 거예요? 뭐 가다 넘어가다 좀 발가락이 치였겠죠. 부딪히면서 통증이 심해졌다. 예. 정확히 발가락 몇 번째? 왼쪽 네 번째 발가락. 왼쪽 네 번째. 예. 이 변호인들 얘기로는 인대에 손상이 있다거나 상태가 심해져서 거동이 불편하다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그 정도는 아닙니까? 변호인들의 얘기로는 그렇죠. 뭐 유영아 변호사는 구치소 의무과에서 진료한 결과 인대 쪽에 손상이 있는 것으로 들었다. 예. 최명성 변호사는 상태가 심해져서 거동 자체가 상당히 불편한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뭐 구치소 의무실에서 치료를 받은 건 맞고요. 그렇지만 구치소 쪽에서는 아프다고 하니 그런 줄 안다거나 외견상 중대한 상처가 있거나 당장 수술을 해야 할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잠깐만요. 구치소에서는 아프다고 하니 그런 줄 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본인이 아프다니까 아픈 걸로 아는 것이지 뭐. 그래요. 아니 이건 제대로 근데 의료진한테 외부 의료진이라든지 정확하게 진료를 받아보면 알 수 있는 걸 텐데. 그렇게까지는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일상 구치소 생활에서는 크게 지장이 없다라고 제가 확인을 했고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재판에 못 나올 정도냐 아니냐 이게 핵심일 텐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외견상 보기에는 그렇다고 합니다. 사실 일반인들이 발가락이 아프다는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한다면 그게 용납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어제 손수호 변호사가 발가락이 2개나 아픈데도 휠체어 안 타고 방송에 출연했다고 얘기했죠. 재판 중에 예. 그분이 저 뭡니까? 이름 까먹었네. 족저근막염 이걸 알고 있는데도 나 방송 나왔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교정당국 관계자와 검찰 관계자에 확인하니까 외부로 보이는 상처는 없다. 발가락이 아프고 신발을 신기가 곤란하다고 이렇게 전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수감 생활에는 별다른 불편도 없고 식사나 이런 것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요. 박 전 대통령이 재판장에 출두할 때 사복을 입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정장 구두를 신는데 예. 여름철이니까 사실 샌들이나 그런 걸 신으면 별 불편하지 않을 텐데 품위 유지상 그런 선택은 하지 않을 걸로 보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예. 일반인들이라면 중요한 재판이라면 뭐 본인이 일단은 다 나오고요. 예. 그렇지 않다면 강제로라도 구인시키지 않습니까? 그렇죠. 형사소송법에는 피고인이 출석을 거부했을 경우에 예외적으로 교도관이 데리고 나갈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죠. 강제 규정이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교정당국이나 검찰에서는 강제로 재판에 출석하도록 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교정당국의 한 관계자는 재판 출석은 본인 선택이니까 강요할 수 없다면서 강제적인 조치, 이게 뭐 체포영장이나 구인장이나 이런 게 있다고 하더라도 예. 본인이 나가지 않겠다고 하면은 강제로 재판에 내보내기는 어렵다고 얘기했고요. 강제로는 못한다. 검찰의 한 고위 관계자도 좀 더 두고 볼 예정이다. 예, 예. 그래도 전직 대통령인데 너무 매몰차게 하는 것도 그렇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강제 조치하기는 좀 아직은 좀 뭐 중요한 사건인 건 맞고 그래서 이 정도 사안이라면 이제 불러야 되는 것도 맞지만 전직 대통령인데 너무 매몰차게는 또 못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강제 구인 못한 이번 거다. 일주일 4번 빠지는 거니까 좀 더 상황을 두고 보겠다 이런 취지인 거죠. 자, 오늘의 와이뉴스 주제. 박 전 대통령은 왜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 걸까? 종합적으로 1, 2, 3 분석해 보셨습니까? 첫 번째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법정에서 만나는 걸 기피하고 싶었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이건 지금 내심을 좀 분석해 보신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3차례 독대를 했고 그 독대 과정에서 어떤 얘기들이 오고 갔는지를 두고 뇌물이냐 아니냐 이런 공방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직 대통령과 국내 최대 재벌 총수가 법정에서 만나는 장면 그 자체가 세계적인 이목을 끌지 않겠습니까? 세계적인 뉴스입니다. 예, 그래서
이걸 좀 회피하려는 의도가 강하지 않느냐 이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분석이고요. 두 번째는요? 답이 없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재판이 거듭되면서 박 전 대통령은 피할 곳이 없어 보인다는 거죠.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 것으로 시간을 벌자는 의도가 아닌가 그런 분석인 겁니다. 시간을 계속 끌다 보면은 결국은 즉 불구속 상태가 되는 거고 풀어줘야 되니까. 그 얘기는 다음에 할 건데 검찰의 한 검사장급 간부는 무조건 시간만 벌자는 취지로 재판 출석을 기피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수가 없어 보이니까 수를 찾을 때까지 기다리거나 아니면 국내 정치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기다려보자는 의도가 아닌가 이렇게 보인다는 어쨌든 시간을 좀 벌어보자. 그리고 실제로 재벌 총수들도 답이 없을 때는 시간을 끈다고 합니다. 맞아요. 무조건 그렇죠. 일단 그렇게 한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재판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의도가 아닌가 하는 분석입니다. 이건 무슨 말씀이세요? 이재용 부회장은 8월 27일이 1심 구속 만기일입니다. 아하. 그때까지 재판 결과가 안 나오면은 불구속 상태의 재판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뇌물 공여가 인정된다면은 뇌물 수수는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걸 좀 기다려보자는 게 아닌가 하는 거고요. 네 번째는 계속해서 무리한 전략을 펴고 있는데 그 연장선상으로 보인다는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국정농 탄핵되기 전에도 사실은 굉장히 좀 무리한 것들이 좀 있었잖아요. 예. 무리한 전략. 그것의 연장선상. 예, 그렇지만 사실 매번 배낭끝 전술 같은 걸 펴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결과는 항상 최악이었죠. 안 좋았죠. 검찰과 특검의 조사를 기피했고 헌재에도 출석하지 않았지만은 탄핵으로 파면됐죠. 그리고 특검의 조사는 피했지만 검찰에 구속됐고요. 그렇죠. 이번에도 재판에 불출석하는 건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전술로 보인다는 게 검찰이나 특검, 법조계의 지적인데 오히려 국민 여론만 나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최악의 전술을 택하는 그 연장선상이 아닌가. 아니 혹시 진짜 6개월 안에 1심 판결 나오지 않으면 그러니까 재판이 1심 끝나지 않으면 불구속 상태가 되고 그렇게 해서 풀려난 상태에서 재판받는 거 맞죠? 원칙은 그런데요.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렇게 되기는 어렵다는 전망입니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혐의 외에 기소된 범죄 사실이 있어서 추가로 영장 청구가 가능하다. 6개월 연장이 가능하니까 뭐 반드시 6개월 만에 내보내야 되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최순실 씨가 지금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그러네요. 연장. 예. 검찰의 다른 관계자도 박 전 대통령이 정상적으로 재판을 잘 받을 경우에는 검찰이 추가로 영장을 청구하거나 법원이 추가로 영장을 발부하기는 참 부담스럽겠지만은 이렇게 재판을 기피한다면은 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요. 네. 30초에 이거 다 파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무슨 치매설이니 건강이상설이니 설이 계속 나오는 건 이건 확인됩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구치소 생활에 일상생활에 아무 지장이 없다. 이건 누군가가 좀 확산시키는 게 아닌가. 건강 이상서를 계속 축적시켜서 흘리는 거 아닌가? 건강 이상서를 계속 축적시켜서 보석을 청구하고 그냥 불구속 상태에서 받겠다. 재벌 총수들이 통상 그런 수법을 써왔잖아요. 그런 연장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 구치소 생활은 무리 없이 하고 있다. 이게 이제 구치소에서 확인하신 거죠. 그리고 60대 이상 나이가 되면은 그리고 정상인도 오전 10시부터 저녁 6시, 7시까지 재판받으면 좋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건강 이상설이라기보다는 정상적인 과정이다. 저는 GH입니다. 아프시다며? 예. 어디가? 발가락. 재판 못 나가요. 아파서. 다음에 자서전 한번 내세요. 제목 발가락이 아팠어. 좋다. 소출반 가지가지. 가지가지. 재판을 발가락으로 받는 거 아니잖아. 이거 사람이 아프다는데 참 야박하게. 아니, 아픈 건 당연히 뭐 유감이지만은 그럼 뭐 휠체어 타고 나가시면 되잖아. 꼭 그렇게까지 나가야 됩니까? 응. 나가야죠. 이게 뭐 보통 재판입니까? 성실하게 받으셔야 돼요. 모르시는구나. 뭐를요? 지난 4, 5년 동안 나는 지금이 제일 성실한 거예요. 어머나. 너무 힘들어. 그래서 내가 지금. 그건 인정. 거봐. 여전히 특혜를 좀 받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아픕니다. 아픈 거예요. 구치소에서는 그러잖아. 건강에 별 이상 없다. 몰라서 그러는 거지. 내 몸은 내가 잘 압니다. 유라에겐 들었죠? 아휴. 재판 출석에만 빵빵 터뜨리더라. 그러니까. 걔는 도대체 왜. 이 부회장한테 불리하고 자기 엄마한테 불리한 얘기를 어쩜 그렇게 막 떠드냐. 참 환장하겠네 참. 역시 럭비공이야. 어디로 튈지 몰라. 내가 볼 땐 지부터 살겠다고 저러나 싶기도 하고. 근데 DH님 그 얘기도 나왔던데. 뭐요? 면세점 의혹? 면세점 의혹. 양파야? 뭐 이렇게 까도 계속 나와.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면세점 비리 이것도 저 수사해봐가지고 뇌물 혐의 관련 드러나고 그러면은 추가 기소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그런 가능성 열어둬야 있다. 구속기간 연장? 아유, 이제 10월만 바라보고 계실 텐데 어떡하나 이거. 지금 약 올리십니까? 수고하세요. 바빴으면 가보겠습니다. 바쁘기는 무슨. 아, 요즘 다 바빠. 바빠졌어. 그러지 말고 들어가서 얘기나 더 하다가요. 그 요즘 MB님 이름도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일들도 많이 터지고 있는데. 많이 터진 뭐해. 내 얘기 뉴스에 안 나와. 알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라도 얘기를 좀. 그럴까봐 이렇게. 일찍 가는 건데? 알면서 수고해요, 빠빠이. 아이고 참 하여튼 아이고 문 좀 열어줘요. 어서 오세요. 예, 룸으로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예. 좋습니다. 예, 안전 대표님. 예. 아니 근데 여긴 어떻게? 기자회견 하려고. 그 왜 좀 더 버텨보시지. 안 되겠더라고요. 그치요. 그 어저께 여기 출연하시고 바로 그렇게 오후에 가셔서 그렇게 하시더라고. 그 시간이 그렇게 돼서 어저께 여기서는 못했기 때문에 여기서도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그럼 예, 예. 하세요. 잔뜩 써왔네. 물도 마시고. 목이 타지. 목이 좋네요. 백반회견하겠습니다. 속초의 생선찜은 참으로 맛있었습니다. 저기요. 튜닝한 거예요. 입 한 풀에 튜닝을 해. 빨리 좀 하든가 좀. 제 촉은 진짜. 절레절레. 절레절레는 또 뭐야 이게. 절레절레 모르세요? 이거 내 거 유명한 건데 짤도 많이 돌아다니는데 절레절레 이거. 여기선 보이지도 않으니까 절레절레 그만하고 그냥 해요. 저는 오늘 잠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미소가 아름다우세요. 그죠? 입꼬리 이렇게 살짝 올라갈 때. 미소는 잃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저 회견 좀 할게요. 예, 하세요. 이거 다 할까요? 긴데 이거? 줄여서 해야지. 다 하고 싶습니다. 지루해. 아, 어저께도 듣고 있는데 되게 지루해가지고. 그랬구나. 그걸 지금 또 듣기도 그렇잖아요. 예, 줄여서 해요. 그러면 어제 회견 내용 줄여서 압축해서 입장 표명을 하겠습니다. 사과드리고 반성하겠습니다. 당이 더 잘하겠습니다. 저는 자숙하겠습니다. 제가 짊어지고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루해. 이게 짧게 했는데도 지루하구나. 그만 좀 괴롭히십시오. 정말 실망입니다. 아니 왜 그러냐면은 너무 뻔한 것 같아가지고.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그 뭐를 어떻게 책임질 건지도 없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원점에서 다시 돌아보겠다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거를 다 내려놓는다는 건 뭘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아직 결정된 바 없습니다. 거봐. 당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것입니다. 내려놓는다더니 모든 짐은 제가 짊어지고 가겠습니다. 어디로? 맛집? 저기 좀. 내려놓는다 그랬다가 말을 짊어진다 그랬다가 헷갈려가지고 나는. 모든 책임은 저한테 있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진짜로 모든 책임 다. 아니죠. 응? 도의적인 책임까지만 아, 지금까지 항상 책임져 왔듯이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나만 못 봤나 봐. 항상 책임져 온 걸. 되게 생소하네. 이번 사건으로 심적 고통을 겪었을 당사자에게도 사과드립니다. 당사자? 예, 그 당사자 누구? 그 이름이. 당사자. 아이고. 됐죠, 이제. 참. 그 네거티브 할 때는 실명으로 해놓고 사과할 땐 그렇게 하는 거구나. 질책을 달게 받을 것이고 자성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솔직히 궁금해서 그러는데 기자회견 왜 하는 그만 거예요? 좀 괴롭히십시오. 이상입니다. 가보겠습니다. 식사라도 하고 가세요. 간을 먼저 봤는데 별로라서 그냥 안 먹겠습니다. 가야지. 여기 진짜 별로. 별로라면서 왜 와? 거 없고. 노래 소개 안 하고 갈래요? 확인해 보니까 외부에 상처가 있거나 뼈가 골절돼서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럼요. 박 전 대통령은 내성 발톱이라고 예. 발톱이 자라면은 피부 안으로 파고 들어가는 그런 증상이 있었는데 내성 발톱이라는 예. 게 있어요. 예. 그 때문에 평소에도 약간의 통증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하. 그런데다 최근 화장실로 들어가는 쪽 문턱에 발가락이 부딪히면서 통증이 심해졌다는 겁니다. 아까 원래 내성 발톱이었는데 또 발에 문에다 발을 찧으면서 문턱에 찧은 거예요, 친 거예요. 넘어가다 좀 발가락이 치였겠죠. 부딪히면서 통증이 심해졌다. 예. 정확히 발가락 몇 번째? 왼쪽 네 번째 발가락. 왼쪽 네 번째. 예.
전 대통령의 재판 불출석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예. 박 전 대통령이 지난 11일 발가락 통증을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한 데 이어서 오늘과 내일로 예정된 공판에도 출석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제출했습니다. 아, 이틀 출석 못한 건 알았는데 13, 14일에도 또 못 나오겠다? 예. 발가락 통증이 심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지만은 검찰과 교정당국 등에서는 의도적인 재판 지연 전술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박 전 대통령 발가락 통증 불출석 왜 믿음을 주지 못하나 이렇게. 일단 그럼 박근혜 전 질문했습니다. 대통령의 발가락 상태가 제일 중요한 건데 네. 뭐 크게 다친 거 맞습니까? 법무부와 교정당국, 검찰 등에서는 없다. 발가락이 아프고 신발을 신기가 곤란하다고 이렇게 전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수감 생활에는 별다른 불편도 없고 식사나 이런 것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요. 박 전 대통령이 재판장에 출두할 때 사복을 입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정장 구두를 신는데 예. 여름철이니까 사실 샌들이나 그런 걸 신으면 별 불편하지 않을 텐데 품위 유지상 그런 선택은 하지 않을 걸로 보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예. 일반인들이라면 중요한 재판이라면 뭐 본인이 일단은 다 나오고요. 예. 그렇지 않다면 강제로라도 구인시키지 않습니까? 그렇죠. 형사소송법에는 피고인이 출석을 거부했을 경우에 예외적으로 교도관이 데리고 나갈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죠. 강제 규정이겠죠. 그렇죠. 이 변호인들 얘기로는 인대에 손상이 있다거나 상태가 심해져서 거동이 불편하다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그 정도는 아닙니까? 변호인들의 얘기로는 그렇죠. 뭐 유영아 변호사는 구칠소 의무과에서 진료한 결과 인대 쪽에 손상이 있는 것으로 들었다. 예. 최명성 변호사는 상태가 심해져서 거동 자체가 상당히 불편한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뭐 구치소 의무실에서 치료를 받은 건 맞고요. 그렇지만 구치소 쪽에서는 아프다고 하니 그런 줄 안다거나 외견상 중대한 상처가 있거나 당장 수술을 해야 할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잠깐만요. 구치소에서는 아프다고 하니 그런 줄 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본인이 아프다니까 아픈 걸로 아는 것이지 뭐. 그래요. 아니 이건 제대로 근데 의료진한테 외부 의료진이라든지 정확하게 진료를 받아보면 알 수 있는 걸 텐데 그렇게까지는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일상 구치소 생활에서는 크게 지장이 없다라고 제가 확인을 했고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재판에 못 나올 정도냐 아니냐 이게 핵심일 텐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외견상 보기에는 그렇다고 합니다. 사실 일반인들이 발가락이 아프다는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한다면 그게 용납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어제 손수호 변호사가 발가락이 2개나 아픈데도 휠체어 안 타고 방송에 출연했다고 그 얘기했죠. 재판정에 예. 그분이 저 뭡니까 이름 까먹었네. 족저근막염 이걸 알고 있는데도 나 방송 나왔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교정당국 관계자와 검찰 관계자에 확인하니까 외부로 보이는 상처는